동쪽숲 쉼터입니다. 강릉 하슬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쪽숲이에요. 10월 6일이 추석이었어요. 하루만 연가를 내면 무려 열흘이 연휴였고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맑은 가을 하늘을 그다지 보지 못했네요. 비가 여름 장마보다 더 길게 내렸어요. 그렇다고 비다운 비처럼 내리지도 않고 보슬비나 부슬비 형태로 줄곧 내렸죠. 마치 한 방울의 물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듯이 내렸어요. 이젠 그만 왔으면 싶지만 가뭄을 깊이 겪다 보니 이마저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깊은 뜻이 있나 하네요. 그리고는 불쑥 기온이 10도 언저리로 떨어지는 겨울로 들어선 건가 싶어요. 불안정한 계절을 맞이하면서 환경 보호와 보전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0월 쉼터는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학 용어로 이야기해요. 이 경제학 용어로 지금의 상황을 이해해 보려 하네요. 동쪽숲의 윤술 같은 이야기는 내가 경험한 미국 그 둘째예요. 강릉 하슬라디오 동쪽숲 쉼터 27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영어로는 Bad money drives out good. 가치 나쁜 돈이 가치 높은 돈을 몰아낸다 라는 뜻이에요. 이는 경제학에선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는 금본위제 하에서 제시된 경제학 이론 중 하나로 화폐의 액면 가치와 실질적 가치에 괴리가 생길 경우에 실질적 가치가 높은 통화가 시장에서 축출되고 실질적 가치가 낮은 화폐가 통용된다는 법칙이에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그래요. 찬찬히 얘기해 보시자고요. 금본위제는 화폐 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과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면 우리 5만원권 지폐의 경우라면 그 금액만큼의 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가 성립하는 것을 말해요. 자세한 것은 건너뛸게요. 경제학 공부가 목적이 아니고 이 말이 뜻하는 바를 다른 곳에 적용하려 하기 때문이네요. 그 뜻은 알아야 하기에 설명해 볼게요. 서로 대등한 액면의 가치를 갖는 재화 A와 B가 있다고 하자. A는 순수 금화이고 B는 합금으로 된 저질 주화라고 한다면 B의 소재 가치는 A보다 훨씬 낮고 당연히 B의 생산 원가도 A보다 훨씬 저렴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남에게 지불할 때는 B를 사용하고 실질적인 가치가 높은 A는 자기가 보관하려고 할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에서 양화인 A는 사라져가고 악화인 B만 통용하게 된다. 이해되시죠? 즉 화폐로서의 가치는 똑같이 정해 놓았으나 재물로서의 실질적 가치가 다른 두 재화가 있다면 사람들은 실질적 가치가 더 높은 재화, 양화가 되겠죠. 를 보관, 저축하고 실질적 가치는 낮지만 액면가는 같은 재화, 악화가 되네요. 를 밖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악화의 양이 늘어나고 양화, 점차 시중에서 그 모습을 감춘다. 이에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악화가 많아져 양화의 양이 적어지니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게 된다. 이해되시죠? 당연히 나라도 그러겠죠.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쓰려 하기에 장황한 설명까지 할까요? 먼저 경제학에서의 악화는 나쁜 사람이나 부패한 세력이 아니라 가치가 왜곡된 화폐를 뜻해요. 그런데 이 비유가 사회학, 정치학, 언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사용되어 왔어요.
예를 들면 나쁜 정치인은 좋은 정치인을 몰아낸다.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를 밀어낸다. 저급한 문화가 고급 문화를 대체한다 등으로 쓰이죠. 실제로 이와 같이 사용된 것을 우리도 들은 적이 있죠. 실제로 학자나 평론가들이 사회적 그레샴의 법칙 또는 정치적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 사례도 다수 있어요. 그러니 다른 분야에 적용해도 본질과 많이 어긋난다고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는 듯 싶어요. 정치적 그레샴의 법칙에 대해 언급하려 해요. 악한 정치인이 선한 정치인을 몰아내는 현상, 혹은 비도덕적, 무능한 정치 세력이 도덕적, 유능한 정치 세력을 밀어내는 현상을 말해요. 정치 구조가 단기 이익, 대중 선동, 이권 연합 등에 유리하게 짜여 있을 경우 진정성 있고 원칙 있는 정치인은 불리해지고 거짓말과 포퓰리즘, 권모술수에 능한 정치인이 득세하게 된다예요. 이런 구조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살아남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정치는 점점 타락하게 된다. 어떠세요? 그런 것 같으신가요? 지금 내란에 얽힌 정치 세력들의 이야기에 딱 어울리는 듯 싶어요. 지금 밝혀진 것만 가지고도 정치 세력의 역할은 끝났다고 여겨지지만 특검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이들만이 아니라 그간 일제강점기를 제때 청산하지 못한 일에 이어진 우리의 모든 적폐 세력 모두가 드러나게 되리라 생각되네요. 사법 카르텔, 검언 유착, 부정부패, 공무원의 위증, 부정 인사, 군 면제, 공금 유용, 마약, 증권 조작, 부동산 조작 등등 이 모든 것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특검을 무기한 연장해서 이 모든 것을 일시에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이네요. 그럼 도대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소위 악화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일부 정치인들 중엔 사법의 혜택을 지나치게 받고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일반인 같으면 벌써 끝내야 할 1심이 무려 수년이 지나도록 결판이 나질 않아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때론 이런 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도 새카맣게 까먹곤 다른 사람이나 일에 대해선 손바닥 뒤집듯 다른 말을 해요. 그것도 아주 당당히 말이죠.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전시 작전권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향해 분노에 외쳤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는 호통이 생각나네요. 제 뇌피셜로는 이런 류의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권모술수에만 능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네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적폐로 인한 온갖 혜택과 특권으로 키워진 키즈들의 특징이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그들이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서부터 문제를 일으켜도 그냥 넘어가고 짬짬이 특혜로 지위와 금전 혜택을 받고 이렇게 키워진 사람들 것이다 란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 그렇지 않곤 제 능력에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사과도 않고 부정한 것은 당연하고 무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임을 드러내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으로 행동해요. 이렇게 이런 집단이 끼리끼리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집단에 속하지 않은 제대로 정치를 하려는 사람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게 되고요. 결국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표현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저 본부인 내가 봐도 이건 아니죠.
이번에 미국이 우리에게 억지스러운 조공을 바치라는 것 보셨죠? 주한미군 뺀다 하면 그저 껌뻑 죽을 줄 알았던 모양이지요. 이러다 잘하면 내전까지 일으키겠어요. 요즘 미국이 하는 짓이 이들과 아주 유사한 듯 싶네요. 우리의 위상이 선진국으로 높아졌어요. 국력 세계 6위, 국방력 세계 5위, 대한민국의 현주소예요. 캄보디아 사건 보셨죠? 앞으로 우리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고요.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시대의 중심 국가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 앞서 언급한 각종 적폐로는 결코 이를 감당하거나 수행하지 못해요. 바로 이것이 제가 새로운 세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네요. 이어서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 내가 경험한 미국 그 둘째.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는 내가 경험한 미국 그 둘째로 이야기한다. 실생활에서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해 본다. 미용실에 갔을 때 이야기다. 집 주변에는 이발소가 없고 미용실이 있었다. 미용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다. 미국 미용실은 처음이라 이런저런 요구를 자세히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저 트리밍이나 했고 오케이 했다. 자연스럽게 어디서 봤냐는 질문이 있었고 South Korea라는 말에 이어 미용사에게 되물었다. 대답은 루마니아. 코마네치라고 말했더니 루마니아의 자랑거리라는 답변을 들었다. 머리를 다 다듬고 난 후 어찌하는가 봤더니 글쎄 진공청소기로 머리카락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당시엔 무척 생소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었다. 그렇게 잘 끝나고 팁까지 해서 30불인가 준 듯 싶다. 정확치는 않다. 또 가을이라 건조한 시기이기에 피부에 바를 스킨로션이 필요했다. 가까운 구멍가게 같은 편의점에 가서 물었더니 그런 것은 없단다. 학교 근처라 외국인을 많이 대본 느낌이 물씬 났다. 그것은 한국에서만 쓰는 표현이지 미국에는 그런 것은 없고 아프터쉐이브용 크림이 있단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엔 거의 보이지 않는데 그 당시엔 미국엔 고체로 되어 위로 올려 쓰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향도 너무 진하고 쓰임새도 낯설어서 포기하고 액체로 된 것을 골랐다. 미네소타 대학의 교무실에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 이야기다. 교무실에 들러 내가 쓸 방도 안내받고 방 열쇠도 받고 인사도 나눴다. 그런데 여자분 중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바로 우리말로 인사를 나눴다. 한국 분이었다. 아니, 정확힌 코리안 아메리칸이었다. 나중엔 그녀의 집에 방문할 기회도 가졌다. 그녀는 주한미군인 신랑과 결혼해서 미국에 정착한 여성이었다. 어느 집에나 가보면 그 집만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법이다. 이 집은 아이들은 아직 없었고 주한미군이었던 신랑이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체구가 상당히 작았다. 분위기를 보니 아내가 먹여 살리고 있는 듯 싶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니 이렇다 할 것은 없으나 내외가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고 있었다. 신랑과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한 저녁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런데 미네소타는 미국 내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정치 성향으로 게이와 같은 동성 간의 결혼 금지 법안 부결과 성소수자에 대해 친화적인 모습 등으로 게이의 헤드쿼터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에 대해 교직원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여자로서 저 남자 꽤 말쑥하고 매너 좋고 호감이다 라면 어김없이 게이인 경우가 많단다. 미네소타라서 그럴까? 아님 본래 게이들이 그러나? 란 의문이 들었다. 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게이라고 해서 아무하고나 관계를 하고 그러지는 결코 않는단다.
그들도 부부? 글쎄. 그래서 대학원생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과연 게이들 간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냐고 물었더니 조금 생각하더니 파트너라는 답이 나왔다.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어쨌든 파트너란다. 아무튼 그들 간에도 지킬 것은 지킨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것이 신기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30여 년 전 이야기다. 내가 살던 집이 바로 캠퍼스와 붙어 있어서 간혹 교직원들이 마당에 주차를 하곤 했었다. 미네소타는 미국의 중북부로 캐나다와 붙어 있어서 겨울이 길다. 오죽하면 겨울에 눈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주 정부의 복지 예산이 영향을 받을 정도란다. 눈이 많이 오면 그의 복지가 줄어든단다. 그날은 마침 갑자기 추워서 얼음이 얼고 눈이 내렸다. 주차된 차의 주인이 여성분이었는데 차문이 얼어서 열리질 않는다고 전화 한 통 쓸 수 있냐고 물었다. 신랑과 통화하는 듯 싶은데 데리러 오라는 통화다. 그때 불쑥 내가 차문을 열어봐도 되겠냐고 물었다. 선뜻 그러라고 하면서 키를 내게 주었다. 해서 라이터를 이용해서 열쇠를 달궈서 돌려봤더니 안 돌아갔다. 다시 한번 달궈서 돌렸더니 철컥하고 문이 열렸다. 결국 신랑한테 다시 전화하곤 차를 몰고 귀가할 수 있었다. 내내 감사하던 인사와 함께 헤어졌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열쇠를 불러 달굴 생각을 어떻게 해냈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아마도 그 여자분이 평소에 덕을 많이 쌓으셨나 했다. 이렇게 좋은 기운은 서로에게 좋은 일로 마주하게 되나 싶다. 오랜 세월이 지난 일임에도 남는 것이 있네요. 그 옛날에 미국은 여유롭다 할까 뭔가 넉넉한 분위기였음이 기억되네요. 그렇게 세계의 모든 재화들을 싼 값에 소비한 결과 지금의 곤란함이 닥치지 않았나 싶어요. 미국 지배하의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가 로마와 영국처럼 종말의 시기가 닥친 듯 싶어요. 뭐 당장에 일어날 일은 아니라서 패권의 종말이라기보다는 패권의 변형이 맞는 듯 하네요. 한 곳에 집중되었던 힘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가는 과정이겠죠. 그중 우리나라도 그 역할을 분담하게 될 것 같네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해요. 혁명은 기존 체제를 단시간에 완전히 뒤엎는 것이고, 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뜻하기 때문이겠죠. 이렇기에 개혁이 성공하기 힘든 것이고요. 기득권의 극심한 저항이 있을 것이고,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정확한 사태 파악이 어렵거나 모르는 채 하는 집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죠. 그러나 사회는 집단 지성의 힘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전진해 왔어요. 그땐 지금과 같이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지도 않고 또 제한되는 시기였기에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감을 실감하게 되면서 적폐 세력은 반드시 소멸할 것으로 보여요. 달리 보이질 않네요. 청취자 여러분,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강릉 하슬라디오 동쪽숲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